주변으로 혐오시설이 없고 생활편의 시설들을 골고루 갖춘 이곳에 여러분들과 함께 임장할 오늘의 집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의 경우 매매와 크게 다르지 않은 상태니 땅땅정보통이 열심히 준비한 영상과 물건의 주소, 그리고 권리 분석과 가격에 대한 내용까지 모두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집이 위치한 마을이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 비교해 마을의 규모가 있는 편이라 여러가지 생활편의 시설들도 이용하시기 쉬운 곳이며 무엇보다 꾸준한 거래가 일어나는 지역이다 보니 외지인분들의 비율도 높은 상태고 터세나 발전기금을 요구하지도 않아 아무런 걱정 없이 텃밭을 가꾸시며 즐거운 노후 생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속으로 오늘의 집이 보이고 있습니다. 규모도 적당한 편이고 앞마당을 무척이나 넓게 사용할 수 있으니 텃밭을 가꾸는 저렴한 주택을 찾으셨다면 여러분께 강력하게 추천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집으로 들어오는 도로에 대한 내용부터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을을 통과하는 도로는 대부분 국유지 정식도로로 이루어져 있으며 도로폭은 3m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격된 거리까지 더해준다면 3.5m 정도가 될 듯합니다. 그러니 차량 진출입에 있어 그다지 불편한 상황이 생기진 않으며 비켜줄 장소들이 있으니 교차 통행도 가능합니다. 3m 도로를 통해 들어오시다 옆으로 진입해서 조금 더 올라가시면 오늘의 집 바로 앞까지 이동이 가능합니다. 집으로 들어가는 길목에도 빈집들이 몇 채 있는 상태고요. 현재 매매로 진행은 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방치된 주택들도 있긴 하지만 매매가 잘 이루어지는 곳이다 보니 다른 곳에 비해 빈집이 그리 많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집 앞으로 다 왔습니다. 집 앞까지 이어진 도로는 2m 폭의 도로로 차량 진입이 그리 원활하진 않은 편이고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물건에 대한 소개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대문을 통해 들어오시면 바로 앞으로 넓은 마당 공간이 맞이해 주고 있고요. 뒤편으로 주택이 있는 상황입니다. 집으로 들어오는 도로는 그리 넓지는 않은 편이지만 소형 차량의 경우 마당까지 진입이 가능할 것 같아 보이고요. 물건의 대지 면적은 261제곱미터 79평이고 계획관리지역에 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대지 경계를 따라 담벼락이 설치된 상태니 경계 확인은 무척이나 쉬운 편이고 토지 위로 식재된 수목도 모두 매각에 포함된 상태입니다. 정면으론 주택이 위치하고 있으며 지상에 설치된 전체 건물의 면적은 81.7제곱미터 24.7평이 되겠습니다. 대문 옆으로 위치한 제시외 건물인 외부 화장실도 모두 포함된 면적이고 집 내부에도 화장실이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주택의 구조는 목조 및 조적조에 강판기와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주택의 순수 면적은 54.1제곱미터 16.3평입니다. 주택의 앞으로 가축시설이 설치된 상태며 집 내부에 욕실 겸 화장실 공간이 있으니 외부 화장실은 정리하셔도 될 듯합니다. 오늘 진행 중인 물건의 경우 현재 대지만 매각으로 진행되는 중이지만 현재 소유자분께서 주택 또한 매도하실 의향이 있으시다 하십니다. 제가 직접 임장을 통해 이야기하며 얻은 결과물이고 땅땅정보통의 정보를 들어주신 여러분께서 오늘 물건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꼭 잘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현재 진행 중인 물건의 경우 앞마당을 넓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제가 주인분과 대화하며 집 내부를 둘러본 결과 2개의 방과 조그마한 거실, 그리고 왼쪽 편으로 주방 공간, 오른편으로 화장실 공간이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난방은 유류 보일러를 사용하며 취사는 LPG 가스를 이용 중이시고요. 주택 외부와 내부는 약간의 리모델링은 필요한 상황이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뒤편으로 돌을 이용해 경계면을 잡아두셨고요. 대나무 숲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 꾸준한 관리는 필수적으로 진행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주인분이 직접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임장 가신 다음 이야기해 보시긴 무척이나 편한 상황이며 토지만 매각이지만 주택까지 전부 매도하실 의사가 있으시기 때문에 경매를 통해 토지를 저렴하게 낙찰받고 추가적으로 주택 매수협의까지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금액이겠죠? 주택과 제시외 건물들은 전체 750만원 정도의 감정평가가 됐기 때문에 이러한 금액을 기준점으로 잡고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됩니다. 만약 협의가 불가능해서 소송까지 넘어가더라도
감정평가된 금액으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모두 설명을 드렸고, 토지만 매각으로 진행돼서 낙찰될 시 주택주인분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월 지료까지 모두 설명드렸으니 여러분께서 임장을 통해 이야기하시기는 상당히 편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매각 물건이 위치한 이곳은 경상남도 밀양시 상남면 평촌리라는 곳에 위치하고 있고요. 지금 진행 중인 금액도 주변과 비교해 그리 나쁜 금액은 아니지만 한 번이나 두 번 더 유찰된다면 주택까지 모두 취득하신다 해도 무척이나 저렴한 금액으로 취득이 가능하며 주택을 수리하신 뒤 즐겁게 거주하시다 추후 매도까지도 연결지을 수 있는 아주 참한 물건이 되겠습니다. 임장을 통해 보다 상세한 물건의 상태를 확인하시고 주인분과 협의를 진행해 보시길 추천드리고요. 지금부터 설명해드릴 대지 경계면과 주변 환경, 그리고 상세한 위치와 금액적인 모든 내용들 꼼꼼히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항공으로 더 높이 올라가 대지 경계면과 주변 환경 체크해 보겠습니다. 대지의 경계면이고요. 대지의 면적은 261제곱미터 79평이고 계획관리지역, 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대지 경계를 보시게 되면 뒤편 대나무 숲도 일정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뒤편으론 지대가 조금씩 높아지는 구조라 사용하시기 그리 편한 상태는 아닙니다. 그리고 들어오는 진입로의 경우 국유지 정식도로로서 지정되어 있으며 집 앞으로 이어진 도로는 2m 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멀리서 보게 된다면 마을 내부를 통과하는 도로 모두 국유지 정식도로로 지정되어 있으며 대부분 3m에서 4m 폭으로 이루어져 있고 집 앞으로만 2m 도로입니다. 집 앞 도로가 조금 좁을 순 있지만 아래편으로 주차 공간이 있으니 진입하시는 데에 있어 큰 불편함은 없습니다. 대지 위로 표시되는 노란색 네모박스가 주택의 경계면이고요. 주택의 면적은 54.1제곱미터 16.3평이고 목조 및 조적조에 강판 기와지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난방은 유류보일러, 취사는 LPG 가스를 사용 중이시며 추후 리모델링을 통해 전기난방으로 진행하셔도 무척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의 바로 앞으론 제시외 건물 가축시설이 있고요. 철파이프조의 판넬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고 면적은 1.9평입니다. 그리고 마당 대문 방면으로 외부 화장실 공간이 있는데 집 내부에도 화장실이 있으니 사실상 사용하지 않으며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물건은 앞서 설명드린 그대로 대지만 매각으로 진행 중이지만 주택주인분께서 매도하실 의향도 있으시다 하니 저렴한 금액으로 모두를 취득하시면 되고요. 임장을 통해 물건을 가장 먼저 확인하신 뒤 여러분께서 사용하실 의사가 있으시다면 주택을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주택주인분과 금액적인 얘기를 마무리 짓진 못했지만 감정평가된 금액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금액으로 취득하시면 가장 좋아 보이며 지금 표시되는 금액들이 감정평가된 금액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약간의 이사비 정도만 붙여 진행하시는 편이 가장 좋아 보입니다. 주택의 방위를 살펴보게 되면 거실 창문과 출입문 기준 남향이 되며 아래편에서부터 점점 높아지는 지대로 형성되어 있어 바로 앞으로 햇살을 막는 건물도 없습니다. 그러니 햇살은 무척이나 잘 들어오는 상태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매각 물건이 위치한 곳은 경상남도 밀양시 상남면 평촌리라는 곳에 위치하고 있고 주변은 보시는 대로 전원주택들과 단독주택들이 혼재한 지역입니다. 마을의 규모가 그리 작지 않은 편이고 꾸준한 거래로 인해 외지인의 비율도 높은 곳이다 보니 터세나 발전기금 등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며 잘 갖춰진 생활편의시설 또한 강한 장점으로 작용하는 곳입니다. 저렴하게 취득하신 다음 추후 매도를 하시더라도 주변 시세대로 거래가 가능하며 처음에 매입하실 때에는 경매를 통해 저렴하게 취득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주택 소유자분께서 주택까지도 모두 매도하실 의향이 있으시니 경매를 잘 모르시는 초보자라 하더라도 쉬운 입찰이 가능한 물건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위성지도를 통해 보다 상세한 물건의 위치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곳이 매각 물건의 위치고요. 물건지 주변으론 밀양, 창녕, 청도, 양산, 부산, 김해, 창원, 함안, 의령 등이 있고 밀양시청까진 자차 기준 20분이면 이동이 가능하며 주변으로 위치한 다른 지역에서도 이동성이 무척이나 좋은 편입니다.
그러니 저렴한 세컨하우스나 텃밭을 가꾸는 조용한 장소를 원하셨다면 오늘 물건의 설명을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조금 더 확대시켜 볼까요? 물건지 주변으론 밀양강이 흐르고 있고 가까운 거리에 남밀양 IC와 삼낭진 IC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고속도로를 통한 교통통행성도 무척이나 좋은 편입니다. 집 주변으로 조금 더 가까이 오시면 25번 국도와 지방도가 위치하고 있고요. 다른 곳까지 이동하지 않으시더라도 집 주변에서 거의 다 해결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이곳이 물건이 위치한 마을이고 규모가 그리 작진 않은 편입니다. 마을 내부로 이어지는 도로의 폭도 넓은 편이고 곳곳에 주차할 공간도 많으니 큰 걱정 없이 거주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곳이 오늘 여행한 물건이고요. 위성지도와의 오차가 조금 있는 편입니다. 지적도를 통해 보신다면 다른 주택이 침범하거나 오늘의 집이 타인 토지를 침범하지도 않으니 별다른 분쟁의 여지는 없고요. 집 앞까지 이어지는 도로가 모두 국유지 정식도로이니 도로 사용으로 인한 분쟁 또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매각 물건의 상세한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 번호 2021 타경 11218 소재지는 경상남도 밀양시 상남면 평촌리 1084 물건의 종류는 대지고요. 감정 가격은 5,600만 원에 평가됐고 현재 신권 상태로서 동일한 금액으로 진행 중입니다. 금액적으로 조금 더 상세히 설명해 드려보자면 밀양 지원 저감률에 따라 1회 유찰 시 20%씩 낮아지며 1회 유찰 시 4,490만 원, 2회 유찰 시 3,590만 원, 3회 유찰 시 2,870만 원에 해당하며 주변 시세의 경우 주택과 대지가 모두 거래될 시 평당 75만 원에서 196만 원대에 거래됐지만 주택의 상태가 오늘의 집보단 좋은 편이었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금액은 주택 추가 매입 비용과 리모델링 비용 등을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금액대며 주택의 매입 가격은 800만 원 미만으로 취득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정평가서에 적힌 주택과 제시외 건물의 평가 금액은 742만 원이 되며 소정의 이사비도 지원해 주시면 보다 좋은 거래가 될 듯합니다. 매각기일은 2023년 4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진행됩니다. 매각 현황 보시면 토지만 매각인 상태고 주택 매도 또한 협의가 가능합니다. 지료를 낼 상황이 아니라 전해 들었고 만약 지료가 미납될 시 주택 또한 경매로 진행될 수 있음은 확실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조금 여유 있는 분들께서 입찰을 진행해 주신 뒤 주택까지 모두 매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지의 면적은 261제곱미터 79평이고 주택과 제시외 건물의 총합 면적은 81.7제곱미터 24.7평이 되겠습니다. 토지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지역, 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주택의 구조는 목조 및 조적조, 강판기와 지붕이고 제시외 건물들은 철파이프조의 판넬 지붕, 조립식 판넬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용 승인날은 1945년으로 추정되며 현재 미등기 상태의 건물입니다. 토지 및 건물의 매각 현황을 보시면 토지만 매각으로 진행 중인 내용이 표시되고요. 감정가격은 6,200만 원이지만 주택이 매각에서 제외되니 제한받는 가격인 5,600만 원으로 진행 중입니다. 아래편으로 주택과 제시외 건물에 대한 내용도 표시가 되고요. 감정가격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은 금액으로 취득하시면 좋은 거래가 이뤄질 것 같습니다. 현황 위치 및 주변 환경 보시면 경상남도 밀양시 상남면 평촌리 소재, 밀양 영화고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농경지, 단독주택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고요. 본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대중교통의 운행 횟수 및 접근성 등을 고려할 때 전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시됩니다. 평진의 사다리형에 유사한 토지로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 중이고 본건의 서측으로 3m에서 4m 내외의 도로와 접한다고 되어 있는데 집 앞으로 이어진 도로는 2m 조금 더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 보시면 제시외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하며 최저 매각 가격은 이를 감안한 금액입니다. 토지상의 임목 등은 일반적인 거래 관행상 토지와 임목이 일체로 거래되는 점을 고려해 토지 가격에 포함하여 평가했습니다. 임차인 현황 보시면 소유자분의 아버님께서 전입되어 있으며 실질적인 주택의 소유자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명의자는 따님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
거래 시 꼭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물은 별도의 등기가 없는 상태고 토지 등기부를 보시면 2019년 1월 18일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기준 등기가 되며 아래로의 내용들은 모두 소멸됩니다. 그러니 여러분께 인수되는 권리는 없으며 주변보단 저렴하게 낙찰받아 즐겁게 사용하시다 추후 매도까지 원활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주택입니다. 이번 주택은 영상으로 제작할지 말지에 대해 수많은 고민을 거듭하다 영상으로 제작하게 됐습니다. 토지만 낙찰받아 건물 주인에게 지료를 청구하고 미납된 지료를 이유로 다시 주택을 경매에 넘겨 저렴하게 취득할 수도 있겠지만 그리 좋은 사정은 아니라 보여지기에 이번 물건에 한해서는 주택까지 전부 취득해 주실 분께서 입찰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을 잘 참고해 주신 뒤 입찰하실 의사가 있으시다면 한번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로써 경매 물건에 대한 설명은 끝났고요.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임장과 충분한 고민 후 금액 결정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전국에 값싸고 좋은 물건들로 찾아올 테니 전국에 저렴하면서 좋은 매각 물건을 찾으실 때는 땅땅정보통을 찾아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신다면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이 가능하니 부탁드려요. 추가로 멤버십 운영도 하고 있으니 더 좋고 많은 혜택을 원하신다면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려요. 멤버십 가입 후 혜택은 커뮤니티 공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세요.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